요즘 날씨 진짜 너무 덥죠? 그런데 이 폭염 속에서도 교육받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크몽을 통해서 가끔 교육도 진행하는데요. 대부분 소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도매처보다 쿠팡이 더 저렴해요. 등등 막상 쇼핑몰을 시작해보면 상품 소싱,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쇼핑몰 상품 소싱,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도매국에서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쇼핑몰 부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등록한 내 상품이 팔리면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올리는 내 상품을 왜 사주는 걸까요? 돈을 주고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돈 많은 부자여도 이유가 없으면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작거나 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을 주고 내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생깁니다. 소비자가 돈을 주겠다는데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예를 들어 볼게요. 메가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00원 주고 구매한 이유? 시원한 장소가 필요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서, 카페인에 중독됐는데 저렴한 곳에서 때우려고 등등. 카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판매했지만 소비자는 개인마다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구매한 것입니다. 소싱을 잘하고 싶다면 숙제 한번 해보세요. 어제, 오늘 대표님들이 돈을 내고 구매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들 왜 돈을 내고 구매했는지 이유를 기재해보세요. 이왕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기록하면 좋아요. 이처럼 소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우리 상품으로 해결해주는 문제가 돈보다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에 소비자는 돈을 내고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상품 소싱에 대한 답도 이제 나오네요. 상품 소싱이란 소비자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만 알 수 있으면 되겠네요. 소비자의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모 소싱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템 스카우트 소싱법, 쿠팡 카테고리 소싱법, 네이버 데이터랩 소싱법, 베스트 소싱법, 도매국 소싱법 등등 말이죠. 많은 소싱법 중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규칙들이 법칙이 됩니다. 오늘은 도매국 소싱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존에 알던 소싱법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도매국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도매국에 상품 등록하는 도매업체는 아무거나 상품 대충 올릴까요? 아니면 신중하게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올릴까요? 당연히 현 시점 소비자가 많이 찾고 구매할 만한 상품을 등록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상품이기 때문이죠. 특히 도매국에 들어가서 가장 눈에 띄는 상품들은 광고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돈을 주고 광고할 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눈에 띄는 상품을 소싱해라가 아니고 눈에 띄는 상품의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도매국 제일 상단에 나온 가장 비싼 광고 자리에 떡하니 노출되고 있는 플랜캡이란 단어입니다. 키워드를 10개 정도만 적어보세요. 적으셨으면 해당 키워드를 쿠팡에 검색해봅니다. 저는 인견 블라우스로 검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 연관 키워드, 경쟁사 상품명.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입니다. 방금 도매쿡에서 추출한 키워드는 대형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대형 키워드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매출도 높아서 경쟁도 치열한 시장입니다. 물론 돈을 벌려면 이런 키워드에서 판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판매하고 싶은데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역세권에서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보장된 곳은 월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수억 원 하는 비싼 자리입니다. 매출이 1억 원인데 나가는 비용이 2억이면 결국 1억 손해입니다. 매출이 전부가 아닌 거죠.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을 온라인에서는 대형 키워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와 싸우려면 나도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이걸 인지하고 덤비셔야 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키워드보다는 중소형 키워드 시장에서 싸웁니다. 홍대에서 카페를 창업하고 싶지만 역세권이 아닌 좀 더 구석진 도로에 있는 곳에서 말이죠. 비역세권이더라도 홍대에 오는 나의 타겟층은 똑같으니 여기서 인기를 얻으면 입소문이 날 거고 역세권에 오는 손님들도 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아까 얘기한 자동완성 키워드, 연관 키워드, 경쟁사 상품명에서 중소형 키워드를 뽑는 이유입니다. 보통 중소형 키워드는 대형 키워드의 앞 또는 뒤에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 단어가 기능성 키워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견 블라우스가 대형 키워드라면 중년 여성 인견 블라우스, 인견 블라우스 빅 사이즈, 인견 7부 블라우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중소형 키워드를 10개에서 20개 정도 뽑아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쿠팡에 검색해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키워드를 선택했다면 해당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다시 도매쿡에서 찾습니다. 정리해보면 1번 도매쿡에서 키워드를 뽑기, 2번 쿠팡에 검색해서 중소형 키워드 20개 뽑기, 3번 하나씩 검색해서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하기, 4번 해당 키워드에 가장 맞는 상품을 도매쿡에 찾기, 5번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모두 해당 키워드에 맞게끔 상품 등록. 10여 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 방법으로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안 하고 로켓 배지도 없이요. 도매쿡 위탁 판매로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다음에는 또 다른 꿀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이후 추가처럼 유튜브 구독도 꿀팁 받아가는 지름길입니다.